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5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컨설턴트들이 훌륭한 역량을 갖추고 있더라도 또 중요한 게 있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시장과 그 시장 내에서 시장이 잘 작동되는 소위 인프라, 간접 자본이 잘 만들어져 있어야 여러분들의 역량을 최대로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컨설팅 시장의 인프라 요소, 그러니까 우리 인프라라는 게 우리말로는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하죠. 사회 간접 자본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5번째 학습 내용은 인프라로서 첫 번째는 우리 여러분들 각자 컨설턴트들이 컨설턴트로서 역량을 갖추게 되면 컨설팅 회사를 들어가거나 또 다양한 조직을 구성해서 컨설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활동하게 되는 컨설팅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들이나 또는 이런 공급하는 업체들이 모여 있는 컨설팅 기관, 그리고 컨설팅 전체 시장을 작동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컨설팅이라는 것을 산업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데, 이 컨설팅이 어떤 산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설팅 기관들이 또는 업체들이 어떤 방식으로 컨설팅을 표준화된 컨설팅을 제공해야 되는지 하는 이런 규격 문제를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 컨설턴트들이 어떤 자격을 가져야 컨설턴트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어떠한 자격증을 취득하면 컨설팅 시장에서 활동을 잘하게 될 수 있는지 하는 부분하고, 또 국가적으로 보면 우리 컨설팅을 지원하는 법적, 제도적인, 정책적 환경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5번째 주의 첫 번째 시간의 학습 목표는 우리 컨설팅 서비스의 공급을 하고 있는 공급자들과 공급자들의 모임인 공급자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기관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컨설팅 서비스를 구성하는 이런 산업이 과연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분류가 되고 있고, 이런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표준적으로 어떤 규격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지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컨설턴트로서 전문적 역량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전문적 역량이라는 게 과연 어떤 요소들인지 하는 부분하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할 때 자격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컨설팅 자격증 시험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컨설팅 산업을 뒷받침하는 전반적인 법적, 제도적, 정책적 환경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컨설팅 공급자 및 기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컨설턴트로서 이번 학기에 열심히 역량을 키우게 될 텐데요. 그런 역량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개별 컨설턴트로서 활동하는 데는 물론 가능하지만 또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역량을 시장에서 발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컨설팅 관련해서 어떠한 조직들이 어떠한 시스템이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컨설턴트로서 자격증을 가지고 또 사회에 나오면, 또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이 있거나 컨설턴트로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컨설턴트 역량을 갖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고객들을 위해서 그 컨설팅 서비스를 공급하게 되는지 하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설팅 서비스 공급자리 중요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그 컨설턴트로서 역량을 가지고 있어도 내 개인으로서는 고객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을 통해서 우리 고객들이 원하는 문제 해결에 여러분들이 그 최선을 다해야 여러분들의 역량을 극대 발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컨설팅 서비스 공급자는 우선 그 첫 번째 유형이요. 독립형 컨설팅 서비스 공급자들이 있죠. 이걸 우리 컨설팅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아웃바운드 컨설팅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부분 어때요? 우리가 컨설턴트라고 시장에서 얘기를 할 때는 이런 아웃바운드 컨설팅을 하고 있는 조직에서 여러분들이 전문적 역량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으면 이걸 컨설턴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 컨설팅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웃바운드 컨설팅 공급자의 유형으로 그 첫 번째가 그 우리 기업형이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법인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기업체를 구성해서 우리 고객들에게 대해 문제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있고, 또 하나는 컨설팅 자격증을 가지고 컨설턴트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기업을 만들지 않더라도 내 개인이 개인 사무소를 내거나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그 고객들 관련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죠. 이걸 여러분 프리랜서형이라고 그러죠. 요 사이에는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고, 잘 알다시피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 전문 지식을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수단들이 다양하게 많이 마련이 되어 있죠. 또 내가 개인으로 활동하더라도 교통통신이 발달되어 있고 그 서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그 기업과 같은 조직을 만들지 않더라도 내 개인으로도 활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프리랜서 사업자들이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죠. 다양한 예술 분야도 그렇고 또 이런 인문 사회학 분야도 많이 그렇지만 우리 컨설팅 분야도 마찬가지로 프리랜서형의 서비스 공급자들이 많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프리랜서형의 컨설팅 개인들이 일종의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조합을 만든다거나 또는 이런 협회를 만든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해 가지고 고객에게 제공하는 이런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가장 많이 우리 컨설팅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비스 공급자 형태는 기업형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회는 현재 컨설팅 시장을 핵심적으로 세 가지 기업형 컨설팅 공급자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첫 번째는 글로벌 유명한 컨설팅사들이 있죠. 여러분 맥킨지라든지 또 이런 보스턴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런 컨설팅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고 다국적으로 미국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이런 컨설팅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컨설팅사들이 우리 한국에도 다수 진출해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지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컨설팅사들은 주로 우리 컨설팅 서비스 수요자들이 어떤 유형이냐면은 여러분 알다시피 대규모 대기업들이라든지, 그렇죠. 우리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대기업들은 어차피 글로벌 기업들이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모든 기업이 경쟁을 할 때 우리 국내에서는 오히려 삼성은 최고 기업이긴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이런 반도체나 전자산업 분야의 세계적 기업들하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대규모 기업들은 이런 글로벌 컨설팅사들이 그 기업의 문제를 진단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하는 이런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형 우리 그 대기업들이라든지 우리 정부라든지 또는 그 대형 금융기관 이런 부분은 글로벌 컨설팅사들이 주로 담당을 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분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런 그 글로벌사들이 하고 우리 한국에 진출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글로벌사에서 일하던 컨설턴트들이 이건 뭐 꼭 그 시장이라는 것은 그 대기업이라든지 뭐 공공 부문이라든지 이런 정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시장이라는 것은 그 중간 그룹에 그 중견 그 기업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많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이런 그 공기업 중에서도 좀 규모가 중간 수준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글로벌 차원에서 경쟁도 하지만 또 국내에서도 다양하게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좀 더 뭡니다. 이런 중견 그룹에 맞는 그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 컨설팅사에서 나온 유능한 컨설턴트들이라든지 또는 국내에서 컨설팅 공부를 한 많은 그 컨설팅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글로벌 플러스 로컬이죠. 글로벌 차원에서도 그 활동을 하고 또 국내에서 로컬로 활동하는 이런 그 컨설팅사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글로컬 컨설팅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도요 최근 들어서는 글로벌 컨설팅사에서 나온 전문 인력들하고 국내에도 훈련받은 인력들이 힘을 합쳐서 글로컬 컨설팅사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이들의 역량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글로컬 컨설팅사들도 열심히 우리 시장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로 이제 그 많이 활동하고 있는 그룹이 그 중소상공인. 우리 한국에는 지금 기업체의 99.9% 대다수 우리 340만 개 정도의 우리 기업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99.9%가 중소기업입니다. 중소소상공인들인데 이런 중소소상공인들의 경우에는 어찌 보면 그 국내 시장에서 아주 그 과당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는 그러한 전문 인력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컨설턴트들이 다양하게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로컬 국내에서 활동하는 컨설팅사들을 그 많은 그 우리 컨설턴트들이 구성해가지고 중소기업 컨설팅에 많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 컨설팅사들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컨설팅 학과에서 컨설턴트로서 역량을 키우고 나면 대부분 그 전문가들,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 공기업이라든지 여러분 중소기업에서 이제 근무하다가도 이제 밖으로 나와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역량을 컨설턴트로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그만 국내용 로컬 컨설팅사들 여러분이 창업해가지고 활동하는 이런 기업들에 참여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그 유형들이 우리 그 기업형으로 현재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 기업형 그 컨설팅 공급자의 유형이 되었고요. 또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우리 컨설팅 시장에는 이런 기업형이 아니고 개인 사업자로서 그 1인 기업, 그 1인이 그 시장에서 활동하는 이런 프리랜서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프리랜서라는 것은 컨설팅을 공부하고 컨설팅 자격증을 가진 개인 컨설턴트들이 요사이는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그 여지가 아주 많아졌죠. 인터넷을 통해서 나를 강력하니 전문 역량을 소개할 수도 있고 또 고객들을 많이 컨택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커뮤니티를 통해서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러한 시장이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독립적인 개인 컨설턴트들도 많이 활약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화되면서 더욱더 이 컨설팅 분야에도 독립적인 프리랜서형의 개인 컨설턴트가 많이
활약을 하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 구석구석까지 누구나 내가 우리 고객과 연결시켜서 고객의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이 사람이 가장 훌륭한 컨설턴트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프리랜서형 중에서 독립 컨설턴트가 대단히 유망하게 등장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우리 대학에서 비즈니스 컨설팅 역량을 여러분들이 쌓고 나면 이런 독립적인 컨설턴트를 향해서 열심히 노력해 보면 앞으로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일단 기업에 있는 분들 또는 이런 기관에 있는 분들이 나름대로 우리 평생 교육 차원에서 우리 대학에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지금 종사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현업에서 열심히 우리 기업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남는 시간이 있잖아요. 저녁 시간도 좋고 또 여러분들의 여가 시간도 좋고 이런 시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 봉착해 있는 여러분 다른 기업이라든지 다른 이러한 조직이라든지 다른 일반 개인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시간 동안에라도 뭡니까? 여러분 본업과 연결시켜서 프리랜서로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요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는 이 원잡으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간 게 아니고 투잡, 트리플 잡 이런 여러 가지 잡을 여러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시려면 여러분이 이 컨설팅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면 가능하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분야에 여러분들 앞으로 많이 노력을 하세요. 근데 능력을 키운다는 것은 우리 조직에서 우리 조직 위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개인으로서 우리 시장에서 뭡니까? 내 전문 지식, 내 문제 해결 역량이 필요한 우리 고객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서비스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컨설턴트로서 여러분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장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프리랜서 컨설턴트라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본 1차적 현재 조직에서 직장에다가 플러스 여러분 더블 잡, 트리플 잡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한편은 요 사회는요. 많은 전문 직종에 있는 전문가들이 이미 계속 여러분들께 얘기를 했었죠. 우리 컨설팅을 자기 전문 지식에다가 융복합해가지고 항상 이런 법률 컨설팅, 세무 컨설팅, 노무 컨설팅 이런 방식으로 컨설팅을 융복합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은 내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내 전문적인 역량과 컨설팅 문제 해결 역량을 결합해가지고 어느 때라도 우리 고객에게 서비스를 해주면 기존에 내가 하고 있는 전문적인 서비스보다도 훨씬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이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프리랜서로서 활동하는 분도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여러분 해피하게 생각하세요. 우리 대학에 오셔가지고 비즈니스 컨설팅을 열심히 공부하면 이런 프리랜서로서 활동할 수 있는 대단한 기회가 여러분들께 주어진다 하는 걸 꼭 여러분들이 아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길 기대합니다. 세 번째는 이런 네트워크형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내가 개인이나 기업이나 프리랜서로 하더라도 특정 분야에는 말이죠. 여기 아주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그 전문적 역량만 가지고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그랬죠. 고객의 문제라는 것은 다양한 이런 요소들이 결합돼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때요? 그런 문제를 해결해내려면 여러 전문적 역량들이 서로 간에 결합되고 연결돼야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소 컨설팅터라든지 프리랜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돼요. 인터넷을 통해서 일종의 카페를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프로젝트형 네트워크를 만들 수도 있고 조합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런 협력회사를 만들어서 어떻습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다른 전문적인 영향을 가진 여러 사람들과 힘을 합치면 어떻게 돼요? 우리 고객을 문제 해결하는 데는 큰 영향을 효과적으로 영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걸 잘 아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네트워크형 컨설팅 공급 노력도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히 우리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컨설턴트들은 이러한 네트워크형 조직에 열심히 참여하고 거기서 많은 것을 배우고 협력을 해야 한다는 걸 꼭 강조를 드립니다.
예. 우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웃바운드 컨설팅이 있다고 그랬죠. 또 하나 이제 컨설팅으로 최근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이 인하우스 컨설팅이 확산이 되고 있어요. 인하우스 컨설팅이라는 게 뭐냐면은 요새는 어떤 기업이나 조직이든 말이죠. 굳이 밖에서 컨설팅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그 기업 내부에 이제는 컨설팅을 공부한 여러분처럼 비즈니스 컨설팅 학과에 와가지고 전문적으로 컨설팅 공부를 한 전문 인력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기업 내부에서 스스로 우리 컨설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간단한 거죠. 컨설팅 부서를 만든다거나 또는 여러분들처럼 능력 있는 사람을 우리 기업의 컨설턴트로 그냥 임무를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기업을 위한 컨설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하우스 컨설팅, 종속형 컨설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 우리 템플릿에 한 장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빠져 있네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에 별도로 여러분들께 추가로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공급자로는 아까 이야기한 아웃바운드, 진짜 컨설턴트라고 얘기하는 밖에서 우리 기업을 위해서 컨설팅 서비스를 하는 아웃바운드 컨설팅과 또 한편으로는 기업 내부에서 우리 컨설턴트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가지고 직접 내부에서 컨설팅을 하는 이런 인하우스 컨설팅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런 컨설팅을 하고 있는 컨설팅 공급자들이 뭘 하냐면은 자기들이 필요한 그러한 요구, 자기들이 개인 또는 기업으로서 하기 어려운 이런 활동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컨설팅 공급자들이 모여서 뭘 만드냐면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소위 협회나 단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협회 단체라는 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유럽에서는요, 과거에 이제 이런 길드라는 조직이 있었죠. 수공업자들이 자기 특정 분야에서 우리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이런 우리 수공업자들이 우리 전체 직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뭐냐면은 이런 길드라는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길드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자기들 공통 이익을 정부에도 얘기를 하고 또 시장에서 자기들 전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분야의 사람들이 마음대로 돌아가서 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는 그런 조직을 구성해 왔는데요. 이런 것들이 발전해 가지고 오늘날에도 다양한 이런 협회 단체들이 구성돼서 우리 컨설턴트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 프리랜서들, 컨설팅 기업들이 뭐냐면은 자기들 집단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들 개인이 하기 어려운 것을 공통으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협회 단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중소기업 컨설턴트 자격증으로 여러분 뒤에 소개를 하겠습니다만은 경영기술 지도사 자격증을 우리 국가 공인으로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들이 함께 서로 이익을 대변하고 스스로 역량을 함께 높여나가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단체가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라는 단체가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컨설팅이 처음 시작되던 1986년도에 발족을 해가지고 현재 경영기술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 한 16,000여 명의 자격증을 발급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한 3,00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영기술 지도사들의 공통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단체로 한국경영기술 지도사회가 지금 하나 인프라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이 한국경영기술 지도사회가 ICMCI라고 해가지고 UN에서 말이죠. 글로벌 차원에서 이런 경영 컨설팅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모임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ICMCI라는 이런 조직인데요. 이 조직에서
글로벌 컨설팅 자격증으로 수여하는 이런 그 자격 시험이 CMC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이게 영어로 Certified Management Consultant라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공인 경영 컨설턴트라는 자격증이죠. 이런 자격증도 있고 또 APEC이라는 이런 소위 국제 기구가 있죠.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 기구라는 이런 기구가 유엔 기구가 있는데 세계적 기구가 있는데 이 기구에서도 그 CBC라는 그 컨설팅 자격증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CMC나 CBC 자격증을 한국에서 브란치 오피스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바로 이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 컨설팅 관련해서는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가 열심히 그 이익 대변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 하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또 이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이런 전문가들의 모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떤 모임이 있겠어요? 아까 잠깐 그 독립형 컨설턴트, 아웃바운드 컨설턴트 중요한 형태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 기업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업형. 이런 기업형 컨설팅 업체들이 나름대로 개별 기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자기들 이익을 대변하게 만들어 놓은 거 이제 민간 컨설팅 업체들 모임이 있습니다. 이런 모임들은 그 분야별 컨설팅 업체들이 이익 대변 및 교육 훈련 또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 수주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모임이 있는데요. 이런 모임들이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 다양하게 지금 활성화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사단법인 한국 컨설팅 협회라든지 한국 스마트 컨설팅 협회라든지 소상공인 컨설팅 협회라든지 이런 협회들이 구성이 돼가지고 각 분야별 컨설팅 기업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들끼리 필요한 교육 훈련 또는 연구 개발 또 필요한 경우에는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함께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서 이런 모임 단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컨설팅 관련 단체로 보면 이러한 세 번째는 공공적 성격의 단체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는 이런 반관, 반민 이런 기관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관들은 공공기관적 성격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민간기업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기관들이 우리 중소기업 관련 컨설팅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기관 이런 성격 자체들이 자기들이 하고 있는 고유 목적 사업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공공기관이 자기 공공 서비스 수요자인 우리 기업이라든지 우리 각종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공공 서비스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관들이 한국표준협회라든지 생산성본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은 이런 보증기관입니다만 이런 기관들이 활동을 하면서 자기들 본연의 업무와 관련시켜서 컨설팅 서비스를 다양하게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적 성격의 단체도 우리 컨설팅 관련해서 중요한 인프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한성대학도 일부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2008년부터요. 정부에서 우리 중소기업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서 컨설팅 대학원 지원 사업을 진행시켜오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컨설팅 대학원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들이 함께 우리 컨설팅 산업을 지원하는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컨설팅 학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 컨설팅 관련해서 중요한 이런 인프라, 이 사회 간접 자본으로 역할을 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 대학에서 열심히 우리 컨설팅 관련해서 이론적인 실질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R&D라든지 교육 훈련을 해서 우리 전문 인력을 내보내야 이분들이 시장에 나가가지고 컨설팅 서비스를 잘 해낼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정부 지정 컨설팅
그 대학원도 중요한 컨설팅 관련 그 인프라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은 2008년부터 우리 한성대를 포함해 가지고 한양대, 금호공대, 대전대 등 4개 대학이 컨설팅 대학원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2015년도에는 이 컨설팅 대학원이 연합해서 컨설팅 학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에 우리 컨설팅 관련해서 컨설팅 공급자들이 어떻게 지금 그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렸습니다.